네, 종목값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지금 서울에는 비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올 듯 말 듯 굉장히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그랬습니다. 갈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조용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의 스탠스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는 말들은 계속해서 잘 간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 강했던 원전, 오늘 장에서는 정말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유리기판이라든지 HBM, 전력기기, 전력설비 이쪽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이 태풍의 눈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시장과 좀 연관을 지어보면 이 금리 인하라는 큰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 시장에서는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잘 따라가서 좋은 종목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좀 강세를 좀 보인 게 아닌가 싶고 어제 원전을 좀 얘기했었는데 오늘 원전이 급등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체코 신규 이제 원전 수주 기대감 때문에 7월 17일이죠. 7월 17일 날 다음 주에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 때문에 오늘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한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간밤에 원전 말고도 이제 뭐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런 쪽도 순환매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엔비디아가 목표가 주가가 좀 상향 조정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리고 TSMC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기대감이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이는 만큼 반도체도 국장에서도 같이 동시에 좀 오름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이라든지 자율주행 쪽도 참 오후장에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자율주행이나 원전 그리고 순환매를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 쪽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력이라든지 전선 이런 쪽도 장 초반에 좀 수급이 유입된 만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원전주, 태양열,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TSMC의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전력, 전선주까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목 상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9,920원에 매수하셨고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 종목 언제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 본전까지
어디까지 올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는 7,500원이었습니다. 지금 5월 14일에 사실 이 시기에 AI 관련주들의 강한 흐름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네네. 폴라리스 오피스도 같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정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5월 달에 10,000원을 네. 찍고 나서 조정 구간을 받고 나서 지금은 7,000원대를 좀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8,500원 부근까지 400원 부근까지 요 라인까지 상승세를 좀 보였다가 다시 좀 눌림을 받으면서 네. 7,500원까지 현재 중심선까지 밀린 상황인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유효해요. 이 주봉만 봐도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라인을 타면서 추세가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도 다시 이 노란색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요 라인이 7,000원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원대에서 7,000원까지 3,000원 뛰기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나서 7,000원 정도를 바닥을 다지고 나서 8,500원까지 두드림을 좀 보이고 있으나 다시 물렸던 물량이 출회되면서 7,500원을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다만 매수가가 좀 높죠. 9,920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단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이 7,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7,000원 라인에서까지 내려오면은 똑같은 비중 5%를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네. 그러면은 아마 한 8,500원 정도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전고점까지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는 뭐 편하게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이 좀 소요될 전망이니까 아마 9월달 아이폰이 좀 출시가 되면은 그때 좀 슈팅이 네네. 좀 들어오지 않을까 혹은 선반영돼서 8월달부터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7,000원까지 내려오면은 평단을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AI 관련주들이 한참 잘 나가다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조용한데 그럼 8월부터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메타도 이제 AI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이고 네. 오픈 AI도 이제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네이버랑도 좀 연관이 돼 있죠. 네. 하이퍼클로바엑스랑 업무 협약 제휴를 좀 맺은 적이 있는데 네이버가 또 최근에 엔비디아랑 만남을 또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고리가 되면서 다시 슈팅이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네. 때문에 밀렸을 때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같이 움직인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반갑습니다님의 SK 이터닉스입니다. 이터닉스고요. 32,300원에 매수하셨고 15%에서 20% 정도의 비중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SK 이터닉스 오늘 종가 확인을 해보면 19,810원입니다. 굉장히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또 들고 계신 것 같고요. SK 이터닉스 어떻게 보세요? 네, SK 이터닉스도 태양광 관련주로서 일전에 뭐 상장하고 나서 네. 9,0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지금 5월 23일 기준으로 쭉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바닥을 좀 다졌는지 18,000원 부근에서 네. 수급이 유입되면서 5거래일 연속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중심선을 두드리고 있는 구간인데, 자, 주봉으로 같이 볼게요. 주봉으로 같이 보면은, 제 눈에는, N자형 패턴이 좀 보이고 있어요. 3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장대 양봉이 출현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쭉 눌린 다음에 다시 5월 달에 반등을 좀 보였죠. 이때 100% 정도가 급등세를 보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쭉 눌린 다음에 지금 18,000원 부근에서 밑꼬리 형성하면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다만 매수가가 32,000원이면은 아직 좀 높은 그런 상황이죠. 평단가가 좀 높은 상황이고, 지지 구간에서 평단가를 좀 낮출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단기 목표가는 22,000원인데
22,000원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매수가가 32,300원이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좀 네. 멀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18,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좀 실어서 추가 매수를 단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역시 원전처럼 네. 전력 수요가 AI 수요가 데이터 센터가 증설되면 증설될수록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 태양광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슈팅을 좀 원전에 이어서 기대감을 단기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22,000원 쪽, 22,300원 라인에서 강한 매물대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단가를 18,000원에서 낮춘 다음에 슈팅 나오면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월봉을 보면은 매 월간 5월 달부터 6월 달, 지금 현재 7월 달까지 매 월간 26,000원을 반복적으로 박스권이 좀 보이죠. 물론 33,000원까지 간 적이 있지만은 18,000원 부근에서 26,000원 찍고 그다음 6월 달도 눌렸다가 26,000원 부근에서 또 다시 눌렸다가 다시 한번 18,000원 부근에서 반등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양음양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월달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 달에 반등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SK 이터넥스 이 종목 같은 경우 18,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으로는 지금 미국 대선이 또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 약할 수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네. 지지율이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 제가 지금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나중에 기억나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일정이 있는데 지금 그 일정이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네. 일정이 있으신데 그 일정이 기억이 네. 안 나신다. 악재가 하나 다음 있는데, 시간에 네. 꼭 말씀을 해주신다고 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청담 글로벌입니다. 11,216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 중이신데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 오늘 종가 9,89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K뷰티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같이 올라갔었다가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갔었던 그 부분을 다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3,790원 6월 24일 날 갔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저점이 사실 작년 12월 6,88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청담글로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정도? 네, 최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이제 다음 주에 개최가 네. 되면서 네.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좀 유입됐었죠. 근데 청담글로벌은 반면에 좀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차트만 봐서도 이게 일봉인데요. 6월 24일 이후로 계속 음봉, 양봉이 없죠. 반등 일절 없고 갭상으로 뛰었다가 결국에는 음봉. 6월 24일부터 계속 음봉만 계속 출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 구간에서도 더 웃긴 게 양봉이 없고 결국엔 지지를 하고 있는데도 음봉으로 항상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만 하면은 누군가가 강하게 매도세를 던져서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음봉이 출현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강하게 누르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일정은 다음 주까지 있기 때문에 반등 여부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9,500원 라인이 단기 지지선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로 좀 돌파해줘야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일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보면은 다만 이번 달보다는 8월 달 정도의 좀 반등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월봉상은 좀 W자로 좀 패턴이 보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슈팅이 과거에서도 작년 2022년도, 2023년도에도 이 6,000원 라인에서 12,0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다시 작년 10월 달에 6,000원까지 내려가고 나서
최근에 다시 12,000원, 13,0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지지선은 6,000원 라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0,000원을 돌파하는 거를 좀 유심히 지켜본 다음에 매수가가 11,2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 돌파할 시 11,200원까지는 충분히 700원까지는 오름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고 하면은 월봉상 6,000원 부근에서 긴 호흡으로 대응할 계획이신다면은 똑같은 비중 실어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담 글로벌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K뷰티 관련해서 화장품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갔었는데 지금 뭐 클리오, 삐아, 한국 화장품처럼 이렇게 대장주로 불렸었던 이런 종목들도 같은 차트의 패턴을 그리고 있거든요. 화장품주들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또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요? 8월 달에 전반적으로 다 실적 발표를 네. 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8월 14일 정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네. 다 8월 달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7월 달에 눌렸다가 실적 발표 앞두고 8월 달에 반등하는 그런 계기를 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다음 주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네. 수급이 또 다시 유입됐다가 8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8월 달이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화장품.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2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으면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종가 22,250원으로 확인됩니다. 수익 중이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또 신고가였습니다. 7월 9일 22,300원까지 갔었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오늘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네. 장 초반에는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됐으나 다시 오후장에는 좀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네. 마감할 때는 플러스 5.95%의 상승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있게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지금 그러면서 최근에 고점이 22,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5월 29일 날 다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22,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300원에 마감을 네. 했죠. 그만큼 7월 17일까지는 추세가 좀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체코 신규 원전 수주도 기대감이 30조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단기적으로 오른 만큼 단기 차익 매물도 좀 출회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대응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과거 흐름을 본다면은 과거에 2021년도부터 2022년도 그리고 말까지 보면요. 항상 23,200원 부근 23,000원 라인까지 좀 저항을 좀 맞는 그런 구간을 좀 많이 좀 4번이나 좀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23,000원 라인에서 좀 저항대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22년도 1년도에 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빨리 와라.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23,000원을 좀 소화해 내주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물대라든지 수급 현황 그리고 체코의 흐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에서 원전 얘기를 좀 했는지 그 여부도 좀 같이 보면서 대응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증시에서 누스케일 파마가 간밤에 11%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원전 관련주의 흐름도 간밤에 좀 오름세를 보인 만큼 네. 오늘 밤도 좀 같이 좀 오름세를 더 추가적으로 좀 보이는지 그 여부도 같이 네. 봐야 투자 네. 심리가 좀 개선돼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가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네, 사실 원전도 그렇지만 이 원전이 가기 전에 항상 사이클이 전력 설비 쪽이 굉장히 잘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쪽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에너지죠. 같은 네. 에너지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전력, 전선, 그리고 태양광 이런 쪽은 순환매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젤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 웅덩이 기법까지 배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오늘도 공대원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그래도 굉장히 잘 버텼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조금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좀 아쉬운 장이기는 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렇지만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좀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욕심쟁이라 어제 장이 코스닥이 또 좋았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불장이면 좋겠죠. 네, 항상 부장이면 좋겠지만 제 마음처럼 그렇게 잘 가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장이었는데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내일 네. 장 과연 네. 어떻게 될까요? 내일장도 단기적으로 볼지 장기적으로 볼지가 중요한데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수급이 유입된 업종들 위주로 좀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일정이 다음 주에 체코 원전 수주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원전이 더 단기 물량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남매, 태양광이나 전력, 에너지 쪽도 같이 오름세를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계속 오름세를 비만치료제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계속 5일선을 타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HLB 그룹주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오늘 보니까 밑꼬리 달고 다시 다 말아 올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에너지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단기적으로 공략하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막판에 좀 강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오늘 언론 보도로 따지면 고속도로에 이제 네. 자율주행차가 허가가 났다는 그 트럭이 이제 앞으로 달릴 수가 있다고 해요. 내일 기준으로 7월 네. 10일 기준으로 물론 일자리는 많이 좀 줄겠지만은 그런 호재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볼 게 굉장히 또 많아졌네요. 기술주는 반도체 네. 그리고 에너지 네.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이 세 아하.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키워드가 딱 그건가요? 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세 가지 키워드를 네. 딱 꼽으라면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지금 네. 원전이 진짜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하셨던 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쭉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 네. 되게 좋았어요. 네. 내일도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내일, 오늘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돼도 좀 받쳐주는 물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내일도 한 번 더 오름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원전, 갭상으로 너무 떠서 시작하는 종목은 좀 피하시고, 어제 오르비텍 나갔었죠. 오르비텍도 오늘 오름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네, 그렇게 눌림목이 있는 그런 종목을 좀 공략해서 수익을 좀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AS로 오르비텍이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미리 이렇게 또 알려주셨네요. 네, 오르비텍 잠시 뒤에 AS 해드릴 테니까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여전히 대형주 쪽으로 많이 담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이쪽으로 좀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대형주도 너무 폭이 넓긴 한데, 그렇죠. 네,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네.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 반도체가 좀 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지 않나.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어제는 삼성전자면은 네. 오늘은 또 SK 하이닉스가 또 3% 이상 또 오름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오늘은 SK 하이닉스나 배터리, LG엔솔이 테슬라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지 네. LG엔솔도 3% 정도의 오름세를 좀 보여서
배터리 관련주들도 같이 좀 소폭 오름세를 좀 보였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이렇게 대형주가 움직여줘야 중소형주들도 같이 뒤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대형주가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 단타 종목을 찾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형님이 가야 아우도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대형주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저희가 또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뭐 가는 말들은 이미 너무 잘 가고 있고 이런 친구들을 따라가기에는 살짝 무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바닥에 있는 정말 찐 바닥에 있는 발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잡는 방법이 있죠. 네, 그렇죠. 뭐죠? 웅덩이 기법이라고 하죠. 네, 전문가님의 네. 웅덩이 기법 요새 굉장히 또 핫한데 저희가 또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핫한 웅덩이 기법에 네. 대해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물이 고여 있는 거를 웅덩이라고 하죠. 주식으로 치면은 저는 이게 지하다, 지하를 암시한다라고 뜻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바닥 구간이라서 거의 발목 부근에서 선취매로 누스가 뜨기 전에 호재성 누스가 뜨기 전에 재료가 뜨기 전에 미리 선취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기간 소요가 좀 나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거야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제 오르비텍처럼 원전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웅덩이가 포착이 됐네.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가 있겠는데? 라고 어제 오르비텍이 나갔죠. 그런 종목을 기간 소요 없이 좀 빠르게 수익을 좀 보실 분들은요. 최근 강세 섹터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대감이 좀 기술주 중심으로 미래 성장주 위주로 강세를 좀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웅덩이가 출현됐는데 기대감이 좀 있는 기술주 중심으로 들어가면은 더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앞으로의 일정이 있는데 일정에 따라서 웅덩이가 좀 출현되는 거를 선취매로 해서 공략해서 이제 진입하게 되면은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단기간으로 일정이 있는 거를 쭉 작성해 왔어요. 오늘은요. 자,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갤럭시 링이라든지 폰더블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웅덩이가 좀 포착되는 종목을 발굴해서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7월 14일 날 7월 17일이죠. 네, 잘못 작성했네요. 7월 17일 날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가 뜨거웠죠.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웅덩이가 출현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들어간다면은 다시 한번 좀 수익을 더 얻어갈 수가 있다.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7월 16일 날 다음 주죠.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개최가 돼서 어제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웅덩이가 출현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서 화장품주 중에서 포착해서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7월 17일 날 국내 최초로 글로벌 자율주행 컨퍼런스 2024가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주에 또 자율주행 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 주 중에서 웅덩이가 좀 포착되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들어간다면은 또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 8월달, 9월달 일정이 있는데 8월달에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도 앞으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은 앞으로의 좀 이슈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에 따라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을 발굴해서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시장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웅덩이가 발생한 종목들을 잡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이 웅덩이 기법 적용하기는 어렵지는 않죠?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우스 왼쪽, 오른쪽 클릭만 할 줄 알면은 네.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웅덩이 3가지가 꼭 포착이 돼야 되는데 그 3가지 하나, 둘, 셋 다 설정을 해놨으니까 들어와서 받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어려운 장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웅덩이 기법을 배우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받아서 나와 있는 대로 적용만 하시면 되니까 꼭 받아가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웅덩이 기법 너무 좋다라고 하시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웅덩이 기법에 매매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알아볼 텐데 오늘 예시 종목으로 3종목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포커스 HNS 이름도 굉장히 기네요. 이 종목이랑 GST랑 전진 바이오팜 이렇게 3종목이 있는데 이 3종목이 오늘 장에서 정말 강한 시세를 뿜어냈습니다. 보니까 웅덩이가 발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들어볼게요. 네, 먼저 기법 매매 포인트를 브리핑하고 네. 예시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로 지하를 암시하는 움푹 파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이 3가지가 웅덩이가 모두 다 포착이 무조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거의 발목 부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발목 부근에서 내 종목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좀 지지해 주는지 저점을 좀 받쳐주는지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지 그 여부가 좀 관건이기 때문에 지지 여부를 포착하게 되면은 더 베스트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기간 소요가 좀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조정이 끝나가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예시 종목을 첫 번째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넘어가면요. 네, 포커스 HNS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동그라미 화살표 모양으로 뿅 뜨고 신호가 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저점을 이뤘어요. 이때 당시가 7월 2일 날 1879원을 찍었을 때고요. 밑에 하단에 네모 박스를 보면요.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출현을 합니다. 이 물이 고여 있는 지하를 암시하는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출현했고 첫 번째 웅덩이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네모 박스에 포착이 되고 나서 맨 하단에 오실레이터 보면 어떻죠?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2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배운다면은 신호가 떴네. 이 종목 웅덩이가 발생했네. 들어가 볼까? 라고 조정도 끝나가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만 배워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늦게 포착한 사람도 이거 내가 늦은 거 아니야? 근데 밑에 오실레이터 보니까 이제 양봉으로 바뀌었네. 거래량도 아직 안 터졌어. 담아볼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GST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T도 보면요. 동그라미로 화살표 모양으로 신호가 2개가 뿅뿅 뜨죠. 이때가 최저점이었어요. 19,000원 찍을 때가 이때가 최저점이었고 거의 바닥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떴나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첫 번째 웅덩이 물이 고여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다 지하를 암시하는 웅덩이가 다 출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실레이터는 아직 조정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네.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20%까지 올랐다가 차익 매물 좀 발생하면서 15% 정도, 16% 정도의 마감을 했던 그런 종목군이에요. 오늘 액침 냉각 관련주로서 대장주로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액침 냉각은 AI가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냉각해주는 액침 냉각이 수요가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확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잘 가거나 에너지가 잘 가면은 이 액침 냉각도 부각받을 수가 있다. 근데 웅덩이가 떴다. 모멘텀도 다 있고 차트도 다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진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웅덩이가 뜬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과거 보면요, 네모박스로 3,000원대, 3,200원대 최저점을 찍을 때 네모박스 보면은 첫 번째 추세 전환, 단기, 장기 다 웅덩이가 떴을 때 3,200원 찍고 나서 단기적으로 4,7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3,200원까지 웅덩이 그 3,200원 라인까지 다시 뱉어내면서 오늘 다시 거래량 동반하면서 수급이 유입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웅덩이 가격이 한 3,200원이었네. 뭐야, 전진 바이오팜이 3,200원대네. 더 들어가 볼까? 이렇게 돼서 수익을 좀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을 여러분들 꼭 배워가셔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얻어가셔서 수익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 모두 웅덩이가 나타났었는데 이런 종목들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신청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웅덩이 기법이 발생했던 종목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종목 AS를 해볼 텐데 몇 종목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총 4종목 갖고 왔습니다. 4종목이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웅덩이가 발생을 했으니까 레인부츠를 신고 좀 접근을 해볼게요. 이해 못하셨나요?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AS. 네. 안 신어보셨나 봐요, 레인부츠. 네, 안 신어봤어요. 장화요. 네, 그 모내기 할 때 신는 장화 요새 또 유행이잖아요. 또 던져봤는데 먹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맞받아쳤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센스가 부족해가지고 기대하지 죄송합니다.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AS 하나씩 받아볼게요. 7월 8일, 그러니까 어제 주셨던 종목이고요. 오르비텍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850원, 시세가 3,080원까지 나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8%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 어제 받았던 종목이고 네. 1차 목표가가 3,120원이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시세가 8% 넘게 났고 종가도 3,030원에 무사히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목표가가 3,120원이었고 시세가 3,080원까지 나왔어요. 거의 또 아슬아슬하게 1차 목표가까지는 못 갔는데 그대로 홀딩 해볼까요? 네, 그대로 홀딩해도 유효할 것 같고요. 일단 모멘텀부터 보고 나서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추천드렸던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8일부터 11일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 이때 체코도 참석을 하는데 아무래도 체코 신규 원전에 대해서 좀 그래도 어필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원전 얘기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번 달 중순에 30조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결과가 발표가 되죠. 물론 프랑스도 힘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기대감이 힘입어서 단기간에 자금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웅덩이가 출현되고 있고 월봉상 박스권 구간에 지금 포착이 된다. 매 월마다 3,200원까지의 상승을 반복적으로 4개월 동안 그렸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단기간에 한 8%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물론 대장주만큼 강세를 보인 거는 아니에요. 다만 웅덩이가 출현되고 강세를 보이는 섹터 중에서 웅덩이 기법에 맞아서 오늘 어제 전일 추천이 나갔었던 거고, 일단 원전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종가가 오늘 3,030원이죠. 네. 3,030원이 단기 지지선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3,03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하셔서 목표가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03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상승분을, 수익분을 다 토해내면 또 안 되니까 수익 실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030원 단기 지지선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여기를 잘 버텨준다면 목표가 3,120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받아볼게요. 금양이고요. 5월 29일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매수가가 87,000원, 시세가 92,700원까지 나와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15%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반기 되면서 2차 전지 쪽의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고 금양도 조금씩 힘을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차트를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윗꼬리 아랫꼬리가 계속해서 좀 달리고 있거든요. 괜찮은지도 궁금하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9만 원, 장기로는 1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유효한지 또 여쭤볼게요. 네, 모멘텀부터 보고 나서 차트 보도록 할게요. 근데 네. 금양이 최근에 네.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그 469 배터리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름세를 좀 다시 한번 반등의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추천이 들었을 때가 꿈의 2차 전지 469 배터리가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을 했고, 내년에 좀 3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좀 배터리 양산을 좀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미팅이 지금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미국 기업하고 우리가 알만한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 완성차가 469 배터리에 대해서 러브콜을 좀 최근에 보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강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어제도 상승 마감을 했죠. 상승 마감을 하면서 LG엔솔이 오늘 3% 정도 올라가면서 배터리 대장주가 움직이니까 금양 역시 오늘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인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 좀 횡보 구간으로 좀 보여져요. 크게 움직임이 크게 없이 엔벨로프 중심선인 85,000원 라인을 계속 두드리고 있구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다만 9만 원대에서 강한 압력이 들어와서 윗꼬리가 출현됐지만은 다시 8만 원대에서 그때도 8만 원대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빨간색으로 제가 하단에 선을 쭉 그어놓은 쪽이 이 8만 원 부근입니다. 그 라인이 지금 바닥을 좀 다지면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볼 거면은 홀딩 의견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볼 거면은 수익 실현해라.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흐름은 유효하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홀딩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실현하자라고 하셨는데 장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한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아니요. 장기가 6개월은 아니고요. 네.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네, 그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10만 원, 9만 원대, 10만 원대는 다시 되돌림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선 한 8만 원으로 잡으면 될까요? 네, 8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도 8만 원 이탈 안 하고 계속 8만 4천 원에서 8만 5천 원 라인을 계속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본다면은 돈이 강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강하게 빠져나가지도 않는 상황이라서 횡보 구간을 갖고 있고요. 다만 8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8만 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양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만 원 이탈 여부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9만 원,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5월 28일 엑시콘이고요. 보니까 매수가가 21,100원, 시세가 25,150원까지 나왔고요.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2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종목을 점검 받았었는데 매물 소화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딱 그랬습니다. 장중에 8% 급락을 하면서 22,800원의 종가가 마무리가 됐고요. 말씀하셨던 게 단기 지지선이 23,000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이 맞습니다. 깨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깨졌네요. 네. 자, 일단은 엑시콘이 나갔던 이유가 삼성이 HBM에 좀 뒤쳐졌기 때문에 CXL 쪽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소식과 엑시콘이 S전자랑 제품을 좀 공급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었죠. 그게 아마 S가 삼성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엑시콘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시세가 19%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횡보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네. 자, 1차 지지선이 23,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원 뛰기로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 구간이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좀 수익을 챙기는 게 보다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지지선은 전에 말씀드린 네. 21,000원 부근,
2만 1,0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라인에서 계속 횡보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1차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비중 절반을 축소하고 2차적으로 2만 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지지선인 23,000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수익은 절반 정도 챙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차 지지선 21,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AS 받아볼게요. HLB고요. 5월 21일에 받았습니다. 매수가가 48,500원, 시세가 98,100원까지 나와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10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 상승, 95,100원에 종가를 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샀다면 홀딩을 하고 고점에 샀다면 수익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지금 구간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흐름이 네. 제 생각이랑 좀 다르게 가네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네, 좋은 네. 겁니다. 네. HLB가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너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도 강세를 좀 보이면서 다시 한번 5일선을 타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그만큼 기대감이 강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추천했을 때 모멘텀이 7월 2일 날 FDA 측과 신약 허가 관련해서 미팅이 있다. 일정 끝나고 나서 바로 상한가로 랠리를 달렸고 지금 HLB가 다만 악재가 최근에 하나 있던 게 투자 경고가 좀 발생될 것 같아요. 내일 정도부터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5일 동안 60%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투자 경고로 딱지가 좀 붙으면서 수급이 좀 약세를 그래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다음 화면 같이 보면요. 네. 자, 눌린 구간을 주고 반복적으로 N자형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5일선을 좀 받쳐주면서 9만 원대를 지지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95,100원까지 종가를 좀 형성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횡보를 좀 그래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부근 99,000원 라인까지 단기 목표가로 잡으면 될 것 같고 단기 지지선은 9만 원 정도로 5일선 부근 9만 원 정도가 강한 지지선을 단기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9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LB의 흐름이 굉장히 최근에 좋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99,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지지선은 9만 원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언박싱 종목을 살펴볼 텐데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오늘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종목을 받으면 찾아보거든요. 네네. 찾아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데 이 회사의 이름만 보고 저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고양시 덕양구 출신인데 그래서 네. 이게 동네 친구구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울산에 있는 종목이어서 좀 놀랐는데 바로 덕양산업입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뭐 현대모비스, 현대기아 다 고객사로 두고 있더라고요. 네, 어디에서 맞습니다. 웅덩이가 발생했는지 들어볼게요. 네, 덕양산업은 현대나 기아 앞으로 실적을 좀 앞두고 있죠.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2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거의 71조 정도 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선침해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종목을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전에 미국 SES 리튬 배터리 국내 생산 개시를 한 적이 있고 공시가 있었고 그리고 현대나 기아 실적이 좀 호실적으로 반영될 때마다 같이 동반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반복적으로 보였던 그런 종목군이고요. 아무래도 현대나 기아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은 이제 관련주로서 관련 고객사로서 이 기업 역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는 7월 25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8월 14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급이 유입되고 아직까지는 크게 수급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선침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2024 부산 모빌리티 쇼가 개막해서 현대가 참석하면서 자동차를 좀 소개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부산 모빌리티 쇼가 개막했다. 그래서 신차를 공개하면서 모두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현대차 그룹은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코나 EV라든지 전기차 라인업을 좀 선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승도 해보고 이런 재미가 더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이번 전시회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캐스퍼 일렉트릭은 315km를 달리면서 한 번만 충전을 하고 10%에서 80%대까지 3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개되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심이 매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같이 보면요. 자, 고수익 전략이 통했다. 현대차나 기아 2분기 역대급 실적이 예고가 된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2분기에도 1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을 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오늘 현대차가 3% 정도 많이 밀렸죠. 눌림을 받다가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은 반등.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아도 오늘은 좀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아무튼 2분기 실적이 다가오면은 반등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자, 보면은 FAN 가이드에 따르면은 현대차나 기아가 올해 2분기 총 틀어서 합산 매출이 71조 정도, 영업이익도 7조 정도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다음 화면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일봉 화면인데요. 자, 과거에 작년 11월 달 13일 날 이때 최저점이 39,000원대였어요. 이때 당시에 웅덩이가 출현했고, 그리고 화살표가 신호가 뿅 포착이 되고 나서 이 3,900원짜리가 6,000원대까지 거의 80%가 올랐어요. 이때도 실적 영향 때문에 좀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6,000원, 6,6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중간중간에 한 번 더 슈팅을 보였어요. 6,700원까지, 뭐 6,0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지금 다시 그 전저점인 웅덩이 출현했던 저점인 3,900원 라인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호가 뿅 두 개 지금 뜨고 있고 웅덩이가 현재 출현되고 있다. 지금 선침해를 해서 실적 발표하기 전에 뒤늦게 실적 발표하네 매수해야지 하지 마시고 미리 산 다음에 남들이 살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덕양산업이었습니다. 고객사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하시는데요.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비 조심하시고요. 내일 출근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도 계절의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 수 있도록 멋진 전략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